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나라 쌀, 우리나라 과일, 우리 아이들도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누리는 나라를 희망합니다. 누구에게나 배움이 열려있고 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성별로 인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가요. 다름이 틀림이 아닌 나라. 우리나라는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이 깨끗해지면 좋겠고 언제 어디서든 깨끗한 물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빌려 쓰는 지구. 깨끗한 에너지를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모두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나라를 꿈꿉니다. 난 깨끗한 바다에서 서핑하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들, water pollution, overfishing, no. Let's get it. Bam!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생물과 건강한 살림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와 마을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산과 소비가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만들어가요. 국제사회에서 든든하고 따뜻한 이웃의 역할을 하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전 지속가능 발전예대 사무실장 추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황사가 많이 있어갖고 좀 대기질이 안 좋은 상태인데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저희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랑 저희가 공동으로 주관 주최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녹색환경지원센터랑 저희랑 협력 사업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도 또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또 우리 센터랑 저희랑 같이 공동으로 저녁 때 또 행사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대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진전된 그런 의견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환경과 사회, 경제 문제를 좀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취지에 맞춰서 제가 2020년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사업으로 최정석 중국대학교 교수님을 책임 연구원으로 대전대학교 김선태 교수님, 충남연구원의 정종관 박사님, 대전세종연구원의 이재근 박사님의 공동으로 연구해 주셨고요. 2020년 12월에 최종 보고하셨습니다. 물론 대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연구를 위해서 제가 지난해 대전 지속가능 발전 지표도 이렇게 다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저희가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갖고 대전 시민과 전문가들,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 논의를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된 자료들도 연구진들한테 제공을 해드려서 좀 아는 것들을 좀 반영해 달라고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을 걸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임 연구자이신 최정석 교수님께서 발제하실 때 그런 연구의 배경이라든지 목적에 대한 추진 과정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대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전에도 제4차례 의제를 통해서 계속 대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의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실천 사업을 통해서 그런 진행을 했습니다.
그 앞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와 함께 그 대전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통해서 현 세대와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민사회랑 지방정부 그리고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함께 만나고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더 큰 장을 마련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집 세미나를 통해서 대전 SDG의 공유와 그리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오늘 모이신 분들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개회식을 하고요. 그리고 간단한 퍼포먼스와 함께 이제는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개회식 및 인사 말씀 시간인데요. 우리 단체는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협력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하시는 회장님들도 세 분이 계신데요. 오늘은 김종현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회장님께서 개회사 및 우리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현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운지 지속가능이라고 생각할 때 반갑다고 우리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지만 정말 갈수록 우리 정말 지속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게 될 때 여러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대전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고 하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발표를 드리면서 개별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기업에서는 어떻게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매우 고맙습니다. 특별히 연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발표하실 적에 우리가 잘 듣고 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축하해 주러 오셨습니다.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처럼 지역에 한 230개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들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자는 이런 슬로건을 갖고서 계속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플랫폼 역할을 하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준하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준하 사무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인사를 들으면 굉장히 이제 철학적 깊이와 그 인생의 가르침이 되는 이야기들을 가끔 듣거든요. 오늘도 그런 말씀을 기대했는데 너무 짧게 끝내주셔가지고 저는 우리 가족 SDGs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제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루냐면 우리 집은 지속 가능한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 부부는 지속 가능한가? 성평등한가? 우리 가족들은 가족 내에서 의사결정은 민주적인가? 누구 한 사람이 주도하고 끌고 가지 않는가? 우리 이웃 간의 관계는 원만한가? 물은 깨끗하게 마시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안전한 먹을거리는 먹고 있으면 우리 집 가족은 건강한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노란불이 들어오고 초록불이 켜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해야 될 일은 빨간불이 켜져 있는 그 목표들, 우리 가족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노란불로, 초록불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걸 행동을 하는데 우리 가족이 노력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도시 인프라와 관련해서 공원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처럼 그렇게 좀 갈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모이고 그 요구들을 이렇게 받아 안아서 행정에 전달하고 시민들의 요구들을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해서 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들을 모아서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사업들, 지속가능한 점검, 지속가능한 상태를 돌아보도록 하는 그 이제 지침서가 대전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제 첫 번째 그 작업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계속 논의하고 또 계속 수정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드리고, 저도 여기서 직장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오늘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역사회에서 논의하고 이야기해서 좀 더 지역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바꿔나가고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라든지 논의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총장님 축사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축사입니다. 최근 대전시가 그 탄소 중립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오늘도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탄소 중립 제로를 선언하고 삶이 건강한 산소 도시 대전이라는 또 비전도 선포를 했습니다. 그 정책의 중심에는 그 환경녹지구 그리고 기후환경 정책과가 있는데요. 탄소 중립뿐만이 아니라 탄소 중립 제로뿐만이 아니라 대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그리고 대전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묵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축사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좀 더 저희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나오실 때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임묵입니다. 오늘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준현 상임의장님, 그다음에 이제 양준하 전국 지속가능협의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우리 최계순 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속가능 발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좀 경제적인 풍요는 누렸지만 그에 따라서 평등이나 빈곤 등 경제, 사회, 환경, 도시 문제들을 반대 극부로 저희들이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미래를 위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특히 이제 지속가능 분야에서 이제 환경 분야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저희들이 기후 변화 대응한 범시민 협의회를 또 출범을 했고 또 몇 분이 또 이제 그 위원으로 좀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많은 연구가 있었겠고 좀 더 가다듬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받은 이 세미나 많이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일정에는 없었는데요. 우리 최계순 의원께서 오늘 토론을 하시는데 그래도 오늘 잠깐 인사 말씀을 좀 듣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 잠시 인사 말씀 해주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최계순 의원입니다. 방금 앞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이 환경과 관련된 두 가지 큰 일이 저희 대전시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착수보고회가 있었고, 오늘 여기서 또 그 환경 분야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같이 검토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전시 그리고 이 시민의 정책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의회에서 어쨌든 우리 시가 이런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잘 하는지 살펴보고 또 조금 더디면 제가 촉진하는 역할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산으로 같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밀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우리 의원님 토론하실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을 하셔서 이렇게 인사 말씀 안 하셨는데요. 우리 장윤철 교수님께서 대전 녹색환경청에서 센터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공동으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잠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정이 없던 건데 인사를 그러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우리 시 행정, 그다음에 시의회, 그다음에 전문가, 우리 여러 시민 단체분들 오셔서 진짜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이 함께 더불어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대전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고 또 작년 1년 동안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또 조금 우리가 또 의견도 받고 의견 수렴하는 그런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기꺼이 너무 기뻐서 또 준비하신 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또 여러분들 이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인사말 그리고 축사로 함께해 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협력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오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간단한 퍼포먼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퍼포먼스 제목은 저기 써있는 지속가능한 대전을 위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실 때 입장하실 때 화분을 하나씩 다 받으셨는데요. 그 화분에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내빈분들께서는 화분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우리 번호가 다 매겨져 있는데요. 이 번호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함께 해주신 내빈분들께서는 저 대전 지속가능한 대전을 위해를 이제 잡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지속가능 대전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불러드릴 겁니다. 그러면 불러드릴 때마다 내 번호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맞는 번호는 앞에 나와서 써주시면 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내빈분들 앞으로 좀 나와 주셔서 저기 화분을 이렇게 들고 조금 서주겠습니다. 우리 심장님께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발표자분들 그리고 토론분들. 네, 저희가 이렇게 일렬 서주시면 화분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풀고 계신 우리 운영위원님 중에 화분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뒤에 화분을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인데요. 퍼포먼스 잘하셔야 돼요. 유튜브 방송인데. 네, 지속 가능한 대전을 위해. 저기 이명 저기 다 됐나요? 과장님 나가셔야 돼. 빨리 나가서. 네, 과장님도 나오시고요. 과장님 나가셔야 돼. 그리고 우리 저기 시청 이명 장관님도 없으세요? 네, 그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저기 왼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지속 가능한 대전을 위해. 네, 이 지속 가능한 대전을 위해서 퍼포먼스가 이제 일찍 끝났고요. 이제 저희가 대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17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당되는 번호가 있으시면 뒤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17개입니다. 먼저 목표 1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목표 1번 공평한 사회를 위한 빈곤 종식. 목표 2번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먹을거리. 목표 3번,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과 행복 동시 증진. 네. 목표 4번, 양질의 지속가능성 교육. 목표 5번,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대접받는 사회. 목표 6번, 건강하고 쾌적한 물관리. 목표 7번, 지속가능한 청정 에너지 확대. 목표 8번,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좋은 일거리 확대. 목표 9번, 산업혁신과 인프라 확충. 목표 10번, 불평등과 차별 없는 안정된 사회. 목표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목표 12번,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증진. 목표 13번, 기후변화 대응. 목표 14번, 지속가능한 대청호 수자원 보존. 목표 15번, 건전한 육상 생태계 보존과 생물 다양성 증진. 목표 16번, 평화로 충만한 정의롭고 인간적인 사회. 마지막 목표 17번입니다. 목표 17번,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증진. 네, 이렇게 17개 목표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자, 지금 오늘 이렇게 씨앗을 저희가 심었고 어느 정도 화분이 작게 자랐습니다. 이제 이 화분이 크다랗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보시는지 제가 지속가능한 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대전을 위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진을 짝짝짝 찍을 겁니다. 예. 일렬로 예. 네, 제가 지속가능한 하면 대전을 위해 해주시죠.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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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뽑아서 고맙습니다. 하실 때는 이게 하나씩 가져가셔서 네, 매일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잠시 10분만 그 자리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은숙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 운영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오늘 과장으로 그 전체 진행을 맡게 된 박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그 토론회를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이제 그 발제자로부터 기도 발제를 듣고 그리고 5분의 토론자가 각 분야별로 토론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함께 같이 좀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분들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기분 좋으셨어요? 네, 마음도 좋으시고 보기에도 좋으시죠? 네, 오늘 이제 작은 나무지만 우리가 이렇게 움트이우고 또 싹을 키워나가는 그런 중요한 이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 일정이지만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시고 또 다양한 의견들도 또 제안해 주시면 앞으로 그 싹을 키워서 계속 키워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제는 지금 그 프로그램 상에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0분을 넘지 않도록 네,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이따가 그 여기에서 같이 토론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각각 5분 정도씩 이렇게 시간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혹시 더 필요하면 추가로 더 시간은 좀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시 전에 너무 길지 않게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기조발제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번 연구의 책임자이기도 하시고 중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이신 최정석 교수님께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과 협업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중부대학교 최정석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면 이렇게 눈에 성에 끼고 잘 안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 혼자 있으니까 저는 살짝 내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성에가 껴서 안 보이더라고요. 왜? 성했기 때문에 남대문 시장에서 약을 샀는데도 발로 두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가 명목상으로는 연구에 책임을 했는데 그거는 뭐 허물만 그랬고요. 다른 분들은 대전대 김선태 교수님, 충남대 정종원, 충남연구 정종원 박사, 대전대 이재원 박사에서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연구 책임을 한 거랑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생 연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박사과정, 그 다음에 석사과정 학생이 있고요. 그래서 한 7분이 열심히 1년 동안, 한 10개월 동안 애쓰신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 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학자가 제러미 리프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리프킨이 한 20권 정도 책을 썼죠? 20권 정도 책을 20권 넘는 것 같은데 제가 18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처럼 보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러미 리프킨이 한 7, 8년 전에 IoT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IoT가 뭔가 그런 게 있나 보다 했더니 오늘날은 이제 한 7, 8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날은 이제 우리 IoT의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두려운 것이 최근에 우리 제러미 리프킨이 모든 책에서 그다음에 모든 행사에서 모든 강연에서 처음부터 한 10분을 할애를 해가지고 떠드는 얘기가 앞으로 20년 인류의 전망을 결정할 것이다. 20년 한 세대입니다. 앞으로 20년이 인류의 전망을 결정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상당 부분 세상의 움직임을 통시적으로 맞췄으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20년 있다가 20년 내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인류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소멸에 달려 갈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결국 우리 지속 가능한 거잖아요. 지속 가능한 게 우리가 결국은 제일 중요한 인간이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우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인간 다 죽고 지구만 지속 가능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 같은 것이 결국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SDG가 우리가 작은 노력이지만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우리 인류가 그죠? 소멸하지 않고서 장기간 갈 수 있는 터전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불행히도 전 세계가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 코로나라고 하는 그 조그만 아직 세포도 되지 않은 녀석들한테 전 세계가 지금 정신없이 지금 있는데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 세포가 아닌 거대한 힘이 오면은 여러분들 락다운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오히려 오늘날 이게 조금 약화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전시가 다른 광역지자체에 앞서가지고 이 SDG를 완성을 했고 또 이제 앞으로 후속 이제 대전시는 후속
일을 계속 하면 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는 이제 그걸 갖다가 측면에서 같이 이제 그 힘을 합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나마 대전시는 좀 상황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지표 우리 자, 요거는 뭐 그냥 목차고요. 넘어가도 여러분 다 아실 것 같고요. 자, 일단 연구의 배경 같은 거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유엔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도 만들고 근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SDG를 갖다가 총괄하고 있는 정부 부서가 환경부인데 환경부에서는 뭐 우리 장윤철 교수님도 계시지만 환경부에서는 국가 만들고서 그냥 지방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는 나몰라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앞장서서 할 일이 있는데 국가가 자기 것만 만들어 놓고서 그냥 지방은 나몰라라 하는 게 뭔가 잘못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지자체들, 특히 광역지자체들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정부에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정부와 같이 할 일들이 있고 정부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 행정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구성했고요. 넘어갈 것 같습니다. 대전 SDG를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국내외 그 SDG를 검토했고 이제 대전 SDG 부분도 구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전 SDG 구성을 할 때 도시 부분을 넣는 거에 관해서 연구의 처음부터 그다음에 연구가 끝나고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인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또 연구가 끝나가지고 연구 성과는 우리가 너무 널리 알려주고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끼리 숨어서만 하는 그 지식이 아니니까 널리 홍보해야 돼서 제가 금년 2월달에 한국 지역개발학회 춘계학술대회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도시를 구별하기 어려운데 더군다나 사회 경제 환경도 구별하기 어려운데 대전은 도시를 띄웠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대전시가 그동안 오랫동안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세우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면서 관행상 도시를 분리했던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연구하면서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또 오히려 우리 내륙도시 대전의 특성이 부각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별 SDG 체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국내외 현황 전망 대전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점 목표까지. 이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광역지자체에서는 비전의 목표까지 같은 거 설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가 정도에서 하는데 대전시도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광역지자체로서 또 대전시 스스로의 비전과 목표 가치를 또 찾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한 거고요. 자, 요에 따라서 17개의 부분 목표 SDG를 설정을 했습니다. 목표도 설정했고 이제 상위 목표의 정합성, 세부 목표와 대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세부 목표의 대안 검토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제 하지 않는 것을 우리 대전에서는 세부 목표에 대한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세부 목표로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세부 목표의 내용은 어떻게 하고 추진 방법은 어떠한지 그다음에 그 세부 목표의 기대 효과를 저희들이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표인데 이 지표라는 건 이제 실질적으로는 세부 지표이면서 일종의 또 관리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표를 설정을 했는데 지표를 통해 가지고 대전의 현황, 대전의 문제, 그다음에 대전의 정책 방향도 잡아봤어요. 이게 여기서 제일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행 방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작성을 할 때 직접 이분들을 직접 만나서 한 건 아니고 이분들이 여기 많은 분들이 우리 대전 그동안 대전의 SDG에 관련돼 가지고 거의 책 2권에 가까운 의견을 내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도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이분들 의견을 전체를 갖다가 우리 협의회에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분들 의견을 갖다가 가급적 의견은 통합해서 반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지자체의 수립 현황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국내에 이제 우리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전의 대전의 경제 부분의 비전을 이런 식으로 따로 설정을 했습니다. 건강한 대전 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속 가능한 경제 가치의 창출이라는 비전 하에서 우리가 비전이 있으면 이제 이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목표 가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치를 갖다가 5개씩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제 부분의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 가치 1은 공평한 기회 속에서 빈곤이 줄은 정의 경제다. 그 다음에 혁신 경제 육성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생의 살림살이 몇 번이고 다 목표 가치를 또 5개를 설정을 했습니다. 사회 부분의 비전도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뒤처짐이 없는 정의사회의 가치 실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표 가치를 또 5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 목표 가치에 따라서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도출이 되는 과정입니다. 환경 부분의 목표는 비전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자연, 사람, 지구 모두에게 이로운 환경 기반의 형성. 그래서 요 목표 가치에 따라서 또 환경 부분에서는 이 비전에 따른 환경 부분에서 이런 5가지의 목표 가치를 염두에 두고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도시 부분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친환경 인프라 구축이라는 비전 하에서 5가지의 목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은 바다 부분은 없는 대신에 우리가 대청으로 하거나 훌륭한 자원이기 때문에 바다 대신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대청으로 대치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 요 이후에 이제 전문가들 자문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하기 전에 2분의 자문을 받았고, 중간보고 후에 14분의 자문의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전문가 14분이 통일된 목소리로 저희들 지원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14분이 14명의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있고 반영 못하는 게 있고 또 의견 상호 충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끼리 상호 충돌하는 의견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가급적 이분들 의견을 받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전문 의견은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정리했는데 이분들이 하여튼 그 연구에 처음부터 전문 의견도 주시고 또 연구에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최종적으로 그 우리 보고서를 갖다가 마지막에 작성을 해서 센터에 제출하기 전에 이분들 실제로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직접 그 오탈자까지도 좀 수정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전의 SDG 설정에 대해서 잘 아니까 나중에 대전시나 아니면 대전의 우리 협의회나 해서 대전 관련된 외부 인사들을 모시고 얘기 들을 경우에 이분들 말씀을 들으면 대전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좋은 여러 가지 제언을 해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분들 다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걸 앞으로도 참고를 좀 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대전 SDG의 구성의 틀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부분에서 사회 5, 환경 부분 5, 도시 부분에 대해서 17개의 부분들 목표를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다 보면은 경제 이게 두부처럼 잘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SDG 목표 자체가. 그래서 경제적인 경제 내용이 있는데도 사회적 내용도 있고 사회적 내용이 있는데도 도시적인 내용도 도시적인 내용인데도 환경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편의상의 이 부분 구성이지 이것이 꼭 굉장히 큰 담을 쳐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저보다 더 이 지속 가능 목표를 잘 아시니까 이해하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부분 이 3개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세부 목표는 7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세부 목표는 총 51개.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측정을 해볼 것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부 목표별 어떤 건 하나, 어떤 건 2개, 어떤 건 3개 해가지고 이렇게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표가 61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작다는 의견도 있고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많다는 의견보다는 적당하다는 의견하고 적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20몇 개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경기도에서 이걸 했던 분 고재경 박사를 만나서 얘기했는데 저 자문 오셨거든요. 120개를 넘게 하다 보니까 보기는 좋으나
이제 그 한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아마 지금 대대적으로 또 수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지표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정확하게 무슨 현상을 뚫을 수 있는 지표는 없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 대전 SDG에서의 지표의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단점인데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은 전문가나 아니면 분석가들이 분석을 해서 추천한 지표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 단점입니다. 단점이라는 게 그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만들 수 있는 지표, 시민들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행동으로 하고 자기들 스스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즉 시민 주체 지표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의 중반 정도에 충분히 인식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을 고려를 안 한 것은 그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몫이다. 우리 전문가들은 통계나 계량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보고서 그걸 통해 가지고 대전시 보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쪼아댈 수 있는 지표고요. 그러면 그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하고 비슷한 데가 어디 있나요? 그러면 인구수로 광주 같은 데 비슷하잖아요. 그런 데하고 늘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또 서울하고도 비교해봐야 되고 부산하고도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주체 지표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저희들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남들과 비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협의가 중심이 돼가지고 시민사회가 모여서 지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뒤에다가 그러니까 지원 지표 같은 걸로 넣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객관적 과학적 지표와 주관적 심리적 지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굳이 안 넣고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감히 우리 그 협의회하고 시민사회에 이제 넘기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시민사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시민지표는 만드는 거 보면 너무나 창의로운 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동네에서 족발 이렇게 전통시장에 족발 판매 개수 이런 것도 막 시민들이 생활에서 끼면 넣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하는 거 들었거든요, 시민들이요. 그래서 그러면 시민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협의회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협의를 좀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시민 지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행하는 시기가 꼭 저희들이 다음 이제 후속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전 SDG의 목표, 세부 목표 지표가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설명드리긴 어려울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하나만 잡아서 저희들이 설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프로세스가 좀 많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1에서 공평한 사회를 위한 빈곤 종식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목표를 정할 때요. 우리가 목표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처음에 잡아봤습니다. 제1안 공평한 사회를 위한 빈곤 종식, 제2안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축소 지역의 고경제 기반 구축, 제3안 공평한 지역 경제 기반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 부분에서 잡아서 이렇게 잡은 이유는 오늘날 국내외의 화두가 뭘까를 따져보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경제적인 화두는 뭘까?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경제에 관련된 화두는 뭘까? 그러면 이제 크게 우리가 이 화두가 될 만한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다 쓸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특징, 장점, 단점 같은 걸 이제 판단을 해서 하나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버리는 건 아니고 여기들 보고서에 넣은 이유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다른 또 활용 방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목표 1번의 공평한 사회를 빈곤 중심으로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요 목표가 우리 대전 목표가 유엔이나 아니면 국가하고 또 위아래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와 유엔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여러 가지 일관성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나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 단계는 세부 목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평한 사회를 위한 빈곤 중심이라는 목표에서 세부 목표를 2개를 저희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막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대전 의제 21부터 해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대전시의 대전의 전문가들, 시민단체, 시민들이 주신 많은 의견들을 저희들이 전부 다 모아서 보고 또 그분들이 직접 지표를 준 것들이 많습니다. 지표가 그분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지표가 못 쓰는 지표가 있었는데 그 지표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세부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실업문제 해소로 빈곤중시의 토대 강화, 빈곤층과 취약집단 보장학교 사회안전망 강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부 목표를 또 2개를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세부 목표가 이제 됐으면 그 다음에 세부 목표가 왜 세부 목표 왜 필요한가? 그 내용과 방법은 뭔가? 세부 목표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를 보고요. 목표가 있으면 세부 목표가 있으면 이제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일종의 관리 지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관리 실업 문제에서 빈곤중시 토대 강화하면 이제 관리 지표가 있습니다. 실업률 감사라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지표를 관리해야 되니까 이 지표의 목적은 뭐다? 왜 선정했다? 지표는 어떻게 측정해라? 그리고 여기 각마다 또 중간에 보조지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조지표로 쓰면 된다. 그 다음 지표는 어떻게 측정하라? 이건 이제 공문 통계를 위한 것이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작업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표가 나왔으니까 그 지표로 한번 대전을 저희들이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표로 해가지고 대전의 현황을 봤습니다. 대전의 현황을 봤더니 뭐 실업률이 어떻다고 또 비교를 해본 겁니다. 대전은 어떻고 전국은 어떻고 서울은 어떻고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대전의 문제가 나오고 그럼 대전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나가야지 방향도 이제 지표를 통해서 얼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표로 대전 현황으로 문제점과 정책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SDG에서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이제 그 지표를 위해서 지표만 주면 대전시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전시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이 지표를 어떻게 사업화시킬까 뭐 야근하면서 고민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저희들이 이 지표에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대전시가 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그래가지고 2개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대전시가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말을 붙이면 되잖아요. 대전 SDG 사업, 몇 번 사업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환경 사업이죠. 경제 사업이고 복지 사업이고 또 대전 SDG 실행을 위한 사업으로 또 우리가 여러모로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목표별로 해가지고 2개씩 사업을 갖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그거는 이제 대전시에서 대전시건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참고로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개의 목표에 대해서 세부 목표와 지표까지 이제 다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렸고요. 그럼 문제는 이게 이제 지표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문제는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아시다시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저것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급하게 할게 이거 없다고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전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를 좀 제정하는 거 어떠냐. 현재 대전시가 3개가 있습니다. 대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가 있고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고 행정기구 정원 조례 시행 규칙이 있는데 요거를 갖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대전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를 만드는 그러니까 즉 복잡한 거를 한 줄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제 통합하자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이 모니터링이나 성과 특정을 안 하면 또 안 하게 되고 또 잘했나 못했나 모르게 되니까 모니터링과 지표 관리 방안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사업 달성을 사업 제한인데 참고로 요거만 하나만 말씀드릴까? 여기 있습니다. 4번 사업. 유유 방치 건물을 활용한 수직농업, 수직공원. 수직공원 같은 거 있죠. 수직공원이라는 거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주차 빌딩 들어보셨죠? 주차 빌딩. 주차 빌딩 대신에 여러분들 공원 빌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 알아봤더니 환경부에서는 법제는 없어요. 근데 건축계적으로도 쉽고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돈도 덜 들고요. 그래서 공원 녹지를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럼 대전시가 대전시는 이제 유유 건물도 많습니다. 유유 건물들을 우리가 다시 사업해가지고 녹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저희들이 주장하면서 세계 최초인 줄 알았더니 아일랜드에서 지금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은행이 하나 망했는데 본사가 그 건물 어떡할까 하다가
완전히 거기를 갖다가 세계 최초 우리 공원 건물을 지금 조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타이틀은 뺏겼습니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진 역량 강화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보고 다 하라고 못합니다. 각자 일일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총괄 자문가 한 분을 두자. 대전 전체 총괄 자문가 한 분, 그 다음에 대전에 5개 구청이 있으니까 5개 구청에 전문가 많으세요, 여러분들. 명망인들 분들 많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총괄 자문가 한 분에 5개 구청에서 대표 자문가 한 분씩 해가지고 이런 총괄 자문 전문 시스템을 좀 갖자. 이거는 세계적으로 효과가 많이 입증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 환경단체, 시민단체 협력방, 그죠? 이건 이제 당연히 우리 협의할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대학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역대학하고 협력하면 뭐 공짜로 대학에서 돈 요구 안 하잖아요. 공짜로 대학 시설과 인력과 학생을 다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대 장 교수님 계시니까 뭐 충남대 활용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걸 많이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전 행정성 검토제도인데 대전시 공무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시의 공무원들이 이제 중요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한 번쯤은 이 테이블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 테이블 해가지고 X가 잔뜩 나오면은 한번 총괄 자문가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자문가의 의견 물어서 우리 SG 측면에서 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데 어떻게 할 거라고 물어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표 하나를 좀 작성해 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 교육, 이건 뭐 우리 공무원 아니면 이걸 담당하는 공직자들 교육 없이 그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서 뭐 성공을 하는 데서 공직자 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교육 강화 이런 거 당연히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정보센터 이건 뭐 인력 한두 명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정보나 우리 모니터링이나 집회에 관련된 아카이브를 계속 구축해 나가는 한두 사람의 인력을 좀 배치해서 큰 효과를 맺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뭐 향후 앞으로 할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목표 지표를 계속 적응해서 이제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과의 공무원 영상, 이거는 이제 일반 시민들 의견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이뤄가기 위해서는 시민 지표를 만들고 시민 활동을 좀 만들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버넌스 만들고 부문별 대표 사업을 한두 개라도 하고 제도적 정책적 지원 체계를 좀 확립하고, 그 다음에 주요 법정계획, 도시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주요 법정계획하고 연동체계, 연계가 아닙니다. 연동이죠. 연계보다는 한 차원. 연계라는 건 단순히 붙이는 건데 연동은 A가 움직이면 B가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 연동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간, 공공, SDG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조금 명확하게 하면서 대전시청 뭐 하세요? 협의회는 뭐 하세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는 뭐 하세요? 이렇게 이게 필요하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 정책 효과가 나오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제해 주신 최정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그래도 시간 안에 딱 맞춰 주셔가지고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이제 그 연구 추진 과정이라든지 또 17개 부분에 51개 세부 목표, 그리고 61개의 지표와 정책 사업의 제안까지 좀 꼼꼼하게 이제 그 연구되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우리 과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연구되었던 부분에서의 단점까지 좀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의제들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토론을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은 5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리에 모시고 제가 좀 소개도 드리고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은 순서는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우선 앉아있는 순서대로 먼저 토론자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에서 가장 왼쪽 편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의 이웃부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계순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장영철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발제자부터 한 번 더 소개할까요? 네, 발제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중부대학교 우리 최정석 교수님 한 번 더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대전 충남 녹색연합의 박은영 사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연구원의 유승민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좋은 그 여러 가지 분야별로 검토하고 의견들을 좀 주실 텐데요. 발표 순서는 약간 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토론은 그동안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정책위원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이 지표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진행하셨던 장영철 교수님께서 제일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정책위원으로서 활동하셨고 이번 연구에서도 많은 부분 참여를 하셨던 사회적경제연구원의 유승민 이사장님이 두 번째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의회에 우리 최계순 의원님께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시민사회 박은영 사무처장께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의 우리 이용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정리도 해주시고 네,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순서가 좀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안 드시면 지금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그 학교 쪽에서 그동안 또 오랫동안 이 지표에 대한 그 검토들을 계속 해오셨던 우리 장영철 교수님께서 제일 먼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 시간은 많이 못 드리고 5분 정도 7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4시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넘어서면 마이크를 살짝 키든지 눈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장영철 우리 교수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좀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3시 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한 5분에서 6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정책위원장을 한 5, 6년, 6, 7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잘 익숙하게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8년에 그 국가 SDG 지표 개발 12번에 워킹그룹에 들어가서 제가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이 그렇고 그다음에 2020년 작년에 또 국가에서 세운 거를 조금 수정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SDG 12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서 그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러분 요즘 아까 우리 김정현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기후 위기와 기후 변화 또 요즘 국가적으로 또 그린 뉴딜 또 탄소 중립 많은 용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또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 극복의 방법으로 그린 뉴딜을 지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후 위기와 변화에 우리 2.5도씨를 고려를 해서 탄소 2050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이 돼야 결국 지속 가능한 우리 국가와 지속 가능한 사회와 지속 가능한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SDG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큰 어떤 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조금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발표 최정석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거를
보면서 좀 느낀 점은 첫 번째, 예산이 작년에 저희 대전시에서 또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같이 해서 지원해서 예산 3천만 원 갖고 여러 7명의 연구진들하고 10개월 고생하면서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적은 예산 갖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아주 잘 1번부터 17번까지 특징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다는 거고 이해하기 쉽게 아주 심플하게 잘 틀을 만들어내셨다.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향후의 어떤 이행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하셨고 그건 대전시에서 1번부터 17번까지 중에 어떤 사업들이 또 추진돼야 되는 그 아이디어를 또 정리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업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 대전시에서는 이제 무슨 정책을 추진할 때 혼자 뭐 지속가능 발전에 전해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평가하기 위한 사전 행정 검토 체크리스트까지 만들고 굉장히 뭐 1번부터 10번까지 뭐 아주 충실하게 잘 꼼꼼하게 하셨다. 그래서 행정에서 굉장히 잘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전시의 지속가능 발전의 어떤 전체적인 기초의 틀을 우리 건물을 짓게 되면은 기초색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전체적인 틀을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굉장히 좀 특징이 있었고 여러 대안들도 제안해 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한 두세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또 앞으로 향후 제안이나 보완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면 이미 아까 목표가 너무 행정 기관에서 체크할 수 있는 체크의 어떤 지표들로 위주되다 보니까 시민 참여형 지표라든가 시민 지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원화될 수 있는 우려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시민 참여형 지표를 별도로 또 만들어서 시민 지표하고 또 여기 행정 지표하고 구분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에 보조 지표 형태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SDG 12번에 국가 SDG 12번에 12-1, 12-2에서 12-8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9까지 플라스틱 쪽 이슈 때문에 9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지표가 2개, 3개밖에 없어서 너무 조금 적다라는 생각이 아까 그 말씀도 하셨죠. 60개의 지표가 너무 적다 또는 적당하다는 사람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요거를 갖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 가능할까 이 2개 지표 갖고 좀 이제 지표를 이렇게 각 목표에 대한 지표를 보다 보면은 좀 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한 1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여러분 쭉 목표들이 쭉 돼 있잖아요. 저 같으면은 SDG 17번이 국가 간의 협력 체계 증진인데 해외 자매 결혼 도시 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저는 대전시 같은 데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개발도상국 같은 것들을 얼마나 이 SDG 발전에 지원하는지 이런 부분 협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지 해외 자매결을 우리만 잘 살아 뭐합니까? 다른 나라에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있고 그 다음에 15번 같은 데도 지금 육상 생태계 보전 우리 3대 하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전에 이 3대 하천의 생태계 건강성을 위해서 혹시 갑천이나 대전천이나 이런 데는 지금 미세 플라스틱 문제로 생태계가 고통받고 있지 않나.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생태계 건강성 같은 것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2번에 20페이지 12번 같은 데는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인데 정부에서도 지난 12월에 탈플라스틱 사회로 이제 전환하겠다. 플라스틱이 없는 사회로 이제 만들어 나갈 때인데 이런 거에 대한 지표들, 탈플라스틱의 전환을 위해서 예를 들면 포장재 플라스틱이 없는 매장 수를
앞으로 2030년까지 100개 정도 우리가 아니면 뭐 50개 정도 만들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좀 지표들, 목표들이 있으면은 2030년 됐을 때 포장재 플라스틱이 점점 줄여지는 사회로 가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지표들이 있고 단순히 도시공원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공원 면적에다가 실제 사람들이 나와서 점심때는 샌드위치 갖고 와서 도시공원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도시공원의 이용이라든가 이용자 수라든가 조금 더 구체적인 자전거의 도로 연장이 아니라 자전거의 이용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수는 촘촘하게 얼마나 돼 이런 통계들을 앞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예시가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면서 좀 수정 보완해야 된다. 국가도 보전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으니까 대전시도 조금씩 이런 부분에 촘촘하게 시민 참여형 보조 지표든 어떤 지표든 간에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이 연구에 대한 이야기들하고 그리고 몇 가지 지표들은 좀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2번, 15번, 17번 지표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도 해주셨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이 지표들을 관리해 오셨던 분이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집 한 43쪽부터 보면은요, 그동안 대전시가 지속가능 지표로 해왔던 부분들과 그리고 이번에 연구에서 나왔던 목표나 세부 목표 지표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이렇게 보시면 분야별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이해가 하기가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토론을 해주실 분은 사회적경제연구원의 유승민 이사장님입니다. 오랫동안 또 정책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또 이번 연구에서도 함께 참여하셨던 부분들이 많아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박수로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적경제연구원 유승민입니다. 저는 주로 지표의 설정하고 운용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정책위원회에서 참여해서 17개 부분의 지표들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 조정하는 과정들을 해왔지만 이게 정부 부분에 과도하게 치중이 되거나 지자체를 포함해서요 아니면 시민 참여 방안들이 한정돼 있거나 뭐 이런 지표의 치우친 면들을 개선하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17개 각 부분에서 중요한 의제들이 있고 그 의제들을 실현하는 가치들을 지표에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민 실천이 한정되거나 한계가 있거나 아니면 지자체의 정책에 과도하게 좀 집중하거나 하는 편향들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표별로 이게 일괄된 기준을 가지고 만든 것인가 하는 의구심들이 항상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주같이 시민 실천을 중심으로 지표를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 지자체도 있고, 아산 당진같이 주로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지표 과제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데, 대전에서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 조정을 거쳐가지고 지표들을 개발하고 운영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해왔었고요. 이제 전문가 집단을 통해 가지고 제안된 지표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면서 이것들을 보완할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주로 요즘 공동체 영역이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본인들이 관계된 영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들을 이슈들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생태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자동차에 있는 사용된 가죽들을 재활용해서 멋진 가방을 만들어내는 모어딩 같은 그런 그룹도 나오고, 또 모바일 기술로 숲을 조성하는 일에 기여하는 그런 트리플래닛 같은 청년 기업들도 나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그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거나 종교에서 기반해가지고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그 분리백발전 같은 협동조합들이 그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그 사회공제 조직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논의하고 하는 과정들은 아직까지 거치지 않고 그 단체 미션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관련된 사업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제를 중심으로 같이 그 모여서 소통하고 논의하고 조정하면서 그 가치들을 공동으로 실현해나가고 이 가치들을 확장하기 위한 그 네트워크들을 그 만드는 것들을 좀 그 단체에서 개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런 개입을 통해 가지고 그 의제들을 새로운 의제들을 개발하고 기존 의제들을 좀 보완하면서 그 이슈들 중심으로 하는 실천 사업들을 좀 만들어내고 그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그 지표가 확장되거나 확대되거나 그 하는 성과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한사림이나 아이국 같은 전통적인 소비자 생협 조직들이 처음에 만들면서 그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들이 몇 가지를 그 해결하고 넘어갈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만든 우리 소비자 조직이 그 생수를 파는 게 적당한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인가? 아니면 수입 농산물을 그러니까 뭐그 국내에 생산되지 않는 그 제품이니까 초콜릿이나 커피나 이런 바나나 같은 것들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게 적당한 우리한테 맞는 일인가를 정리하고 그 진행하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시민들은 그 안전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수돗물을 끓여서 먹거나 그 아니면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생수를 별도로 구매해서 먹는데 이 먹거리 안전성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소비자 생협이 그 이런 그 생태계 훼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게 적당한가 하는 논의들이 굉장히 그 강렬하게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여러 그 단체별로 각자 해결해서 기준들을 만들어서 도움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 지속가능 지표가 이런 사회공제를 통해 가지고 그 의제 중심으로 소통과 논의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어떤 기준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다시 재조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먹거리 관련해 가지고 지역 내에서 그 생산하고 지역 내에서 유통하고 지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 이런 로컬푸드 관련된 조직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시민들이 먹거리를 구입하는 것은 시장에서 일정하게 좀 가능하지만 공공급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은 그 이런 식량위기나 그 한시적인 그 공급 조달의 부족의 문제에 있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컬 푸드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이 사실은 지역 먹거리 플랜으로 연결되면서 그 지역에서 그 먹거리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그 순환경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논의하는 일들이 그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그 지역의 그 새로운 그 지속 가능한 그 실천 지표가 하나 좀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지속협이 최근에 그 대학과 협력해가지고 그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 관련돼서 그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 소통하기 시작했는데요. SK그룹 같은 경우가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최근 한 3년 동안 매년 발행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 UN SDGs에 준해서 기업의 그 지속 가능 경영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관련된 경영 성과를 보고서를 통해서 공표하는 방식으로 공시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 대전에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들이 많으니까 그 공공기관들의 사회적 가치 경영에 관련된 실천 지표들을 같이 소통하고 논의해서 만들면은 그 정부나 지자체를 넘어서 공공 부분의 참여를 더 크게 하고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는 그 공공의 참여와 시민 참여 방법을 그 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 성과가 만들어진 성과가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좀 미흡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 차후에 이런 새로운 의제들을 개발하고 그 실천 지표들을 실행하고 그 이걸 확대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그 틀이 그 단체 내에서 만들어지기를 좀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역시 시민 실천 지표라든지 거버넌스 지표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이 의제 중심형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 또 실천 지표들을 통한 그런 사업들이 좀 실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 그런 의제들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속가능 지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각각의 개별 단체가 아니라 어떻게 이제 그 전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표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대전시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복지환경위원회의 우리 지속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최계선 의원님께서 좀 여러 가지 그 관련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5분이고요. 28분에는 마치셔야 합니다. 네, 시간도 알려드릴게요. 네, 최계순 의원입니다. 저는 길게 하기보다 지금 여기 나온 체계적으로 연구를 대단히 아주 디테일하게 사업 제안까지 발굴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가장 머리에 떠올랐던 건 이것을 어떻게 시책화할 것이냐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그 대전시정 운영에 있어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게 최고의 중심에 두고 나머지 각 부문이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시장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에 다시 선출합니다만 공약화하고 해서 시정의 가장 큰 화두로 사실은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거를 어떻게 시책화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저는 더 하게 되고, 저 소속은 복지환경위원회지만 복지환경위원회가 하나에서 다룰 사안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런 그 부문별 과제, 세부 목표, 지표, 정책 제안 사업 등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금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표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들도 하셨고,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다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지역 특성이 무엇인가, 우리 지역의 이 17개 그 유엔에서 얘기한 것이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우리 시에 지금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시에 있어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떤 게 나와야 되나라고 하는 적용의 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과정이고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화두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시민과 함께 이제 공감하면서 이런 지표들도 보완되고 수정되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 그 대전시정에 시책화할 건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 시책화의 문제들이나 또 여러 지표들에 어떻게 보면 아직 시민들이 가깝게 체감하기에는 조금 이제 낯선 이제 지표들, 또 상당히 행정적인 그런 지표들, 그래서 이런 지역 특성들을 이 지표에 어떻게 담아내야 될지 하는 그 고민들을 역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 지표들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저는 가장 좀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속협이 거기에서 매개자 역할을 해야 되는 지속협의 또 지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짧은 시간인데 또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 또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시민사회 영역에서 그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대전 충남 녹색연합의 박은영 사무처장 한번 이 영역들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또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요. 네, 박수를 좀 크게 쳐주세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자료와 이런 걸 딱 받고 났을 때, 좀 이게, 와, 이거를 다 어떻게 대전이 다 담아내지? 우리가 이거를 다 어떻게 담아낼 수 있지? 좀 이런 걱정이 좀 들긴 했어요. 어떻게 목표나 뭐 세부 목표나 지표들까지 되게 잘 정리가 되고 했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그래,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쨌든 대전이라는 도시 안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잘 수립했으니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자리가 된다면 현실적인 평가나 점검할 수 있는 체계 같은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사실 뭐 지표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 몇 개의 계획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도시의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잘 봐야 될 텐데, 그런 걸 위해서는 실행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좀 잘 갖춰가야겠다. 필요하면 목표도 변경될 수 있고 지표도 충분히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방향을 잡아갈 때 저는 오늘도 이렇게 교육과장님 나오셨지만 이게 한국 부서의 일 하나로 해결될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시장님이나 좀 수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컨트롤러로서 정확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도시의 방향이 어쨌든 시장이나 이제 선출된 시장에 의해서 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정책 의지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되려면 역시 좀 시장이 컨트롤 타워 시장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물론 거버넌스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 세부 목표나 지표를 대전 상황에 맞게 잘 정리해 나가는 작업들, 도시의 필요 잘 잡히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잘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요즘 제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탄소 중립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지속 가능 발전하고 탄소 중립, 이 과제가 지금 지역사회에 이제 화두로 이렇게 두 개가 떨어졌는데, 저는 이 두 개가 따로 돌아가는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약간 내재화된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도시 전체가 가져가야 될 내재화된 목표를 보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계획들하고 또 정합성을 가지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이 계획 따로 놀고 또 이 계획 따로 놀게 되면은 너무 많은 인력과 또 행정도 너무 힘들고요. 시민사회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대전의 과제를 이 두 가지 과제를 잘 정합성을 가지고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 사회적 협의, 협력 과정, 또 지표의 조정 이런 것들도 좀 더 보아야겠다. 만약에 기후위기나 탄소 중립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하니까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이 이제 줄어들 거야. 그러면은 그로 발생하는 노동력 문제를 경제나 일자리 부분에서 그런 산업이 이제 쇠퇴했으니까 우리는 일자리가 다 줄어든 건가, 우리 사회 지표가 낮아진 건가,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자문의 체계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자문보다는 정책 연계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나 거버넌스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속 가능성을 외쳐도, 저희가 탄소 중립을 외쳐도 시민들의 요구는 정말 다 다르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들을 지속 가능 목표라는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대전의 정체성으로 이 목표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잘 자리 잡혀야 될 과제가 크다고 보는데요. 대전이 도시의 지속 가능성 부분을 시민들의 수용성을 얼마나 높이는지, 이런 구체적인 지표나 목표, 이런 체크리스트, 아까 장용철 교수님께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명료하게 보여주는 과제가 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구마다도 이 협의체가 있고, 저도 대덕구에 들어가 있지만 회가 진짜 한 번도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행정도 어렵고 시민사회도 조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거버넌스가 자꾸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좀 있는데요. 이런 거버넌스들을 조금 실행력이 있고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좀 역동적인 거버넌스로 좀 잘 만드는 것도 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간 딱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도 상당히 시민들에게는 추상적으로 많이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상 이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은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첫걸음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행정의 정책 의지가 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뭐 위원회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동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네. 하나 좀 추가하실 박은영 처장님 네. 말씀하신 걸 좀 보완해서 여기 지금 SDG 1번부터 17번까지 목표가 되어 있는데 아까 목표 간에도 사실은 연계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SDG 12번이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인데 그게 우리 대전시 같은 데는 이제 순환 도시라든가 이런 데면 이제 11번의 부분들하고도 연계가 되고 에너지를 하게 되면 이제 기후 변화 대응하고 이런 데 연결이 되고 그래서 SDG 7번이 에너지고 SDG 13번이 기후 변화 대응인데 이게 각각의 세부 지표나 목표들 간에도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상호 보완 내지는 어떤 경우는 같이 충돌이 될 수 있어요. 요건 이렇게 늘렸는데 이게 더 다른 목표나 지표가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중에 추후에 우리 뭐 지속협이라든가 시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표 간에 서로 그 연계성하고 또 이렇게 정합성도 하고 서로 간에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항상 각 목표가 분절되고 단절돼서 독립적인 게 아닙니다라는 이거를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보완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듣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전시의 기후환경정책과의 이윤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지표에 대한 이야기들 또 대전시의 정책과 연계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맞아주세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이윤구입니다. 축구에서 지금 네 분께서 좀 공격을 했는데 제가 수비하는 입장이고 지금 제가 이 영화를 본 지가 지금 4년째인데 이 용역이 전국 최초의 용역이면서 또 수방 사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까 당장 우리 시책에 반영할 사업이 많아요. 보니까 뭐 시민 체감형 미세먼지 저감 미빈내 사업이 있고 저소득층 누령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에너지 환경 보호가 사업 이런 건 아마 대전형 어떤 지속가능 발전 사업이 전국에 20사례가 되지 않겠나 그런 게 있습니다. 과제를 보니까 일단 순기능으로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데 역기능으로는 저희들 공무원이 할 일이 많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발제하신 분들 종합해보니까 지금 4개로 추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집회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 시대적 여건에 의해서 의제 계속 지표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환경국 일이 아닌 시장님의 어떠한 큰 틀에서 이 사업 추진이 대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생각인데요. 저도 일단 가장 큰 게 시민 참여. 과연 우리가 이 지금 집회 개발한 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일상생활에 얼마만큼 녹아들고 시민들의 참여를 집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게 가장 큰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첫 이 세미나가 그래 어떤 시민 참여에 대한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근데 2050 탄소 중립 저희들이 비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표가 과거에 대한 실적은 있는데 지금 중장기적인 지금 지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인 어떤 지표 개발이 필요하고요. 다만 아까 박은영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까지는 지속가능 발전이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와 연관이 있는데 지금 또 탄소 중립이라는 것도 어떤 시대적 지금 과업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은 이제 탄소 중립과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정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은 저희들 조례 개정은 이 법에서 이임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 발전법이 지금 아직 제정이 안 됐어요. 지금
국회의원들 간에는 지금 내기는 있지만은 아직 제정이 안 됐는데 그 제정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그 조례는 지금 그 개정하려고 지금 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지원 관계는 현재 갖고 있는 그 조례에서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최대한으로 반영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 문제는 최계수원 위원장이 계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아마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주목받고 또 일도 엄청 많이 늘어서 고생 많으신데 우리 이참에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발제자와 5분의 이제 토론의 말씀들을 좀 들었는데요. 각 분야별로 좀 더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 또 관심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빠져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들은 지금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께서 좀 보태주시면, 이제 한 걸음 더 떼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쯤 되니까 역시 또 눈을 다 피하시네요. 네. 네, 이경훈 차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만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네.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그 환경 제 지표를 쭉 보다가 이제 환경 관련된 지표들만 몇 개 보다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달라고 그랬고요. 그 목표하고 어쨌든 연구는 끝나셨잖아요. 이제 이후에 보강을 한다면 이제 목표하고 세부 목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세부 목표가 조금 시민의 욕구가 좀 반영된 목표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 자체가 이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표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목표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민이 원하는 목표를 만들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 몇 개 그냥 제가 보다가 생각나는 거 몇 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목표 5번에 보면 여성의 세부 목표가 여성의 가사 노동 분담률 이렇게 네, 19페이지입니다. 네, 지표가 되어 있고 지표랑 세부 목표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목표는 사실 비율을 얼마나 상향하겠다 뭐 이런 게 목표가 돼야 되고 그 지표는 그냥 지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이 정리가 돼 있어서 조금 요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도 조금 구체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 관련돼서는 도시 온도 낮추는데 여전히 1.5도가 상승됐는데 실제 우리가 20년까지 30년까지 얼마 정도 낮추겠다라고 하는 시민이 여름에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고통을 좀 줄여보겠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해서 온도를 얼마 정도 낮추겠다. 그러니까 시민이 이런 목표를 대상으로 실제 대전시가 기후위기 관련된 그 온도지도를 설정해서 만든 적이 있거든요. 2018년에. 그래서 그때 거랑 비교해가지고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수치화할 수 있는 세부 목표들을 좀 정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목표 자체는 좀 뭉뚱그려서 얘기해도 되는데 세부 목표 같은 경우는 약간의 더 수치화한다거나 반영된 목표들이 있었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하겠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어느 정도 감축하겠다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반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서비스 만족 수준 강화 이렇게 목표 16번에 있는데 청렴도만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의 서비스 강화는 뭘까 이런 걸 고민하셔서 만약 전화했는데 계속 칸막이 행정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칸막이 행정을 평가하는 내용이 지표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조금 좀 상황에 맞게 그리고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목표들이 만들어지고 지표들 이게 비슷한 내용을 제가 다시 번복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목표하고 세부 목표가 약간 좀 반영이 안 돼. 그러니까 7번에 보면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 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세부 목표는 효율 개선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측면이 2개고 확대하는
세부 목표 하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맞으려면 생산뿐만 아니라 에너지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목표에 들어가고 그 목표에 맞는 세부 목표에 뭐 이렇게 비율상으로라도 좀 맞춰서 지표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찌됐든 좀 조정을 하거나 보완을 좀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비슷한 의견인데 어쨌든 시민의 욕구가 조금 더 반영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그다음에 그 목표와 지표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5번, 7번, 13번, 16번 또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제안도 해주셨고 세부 목표하고 이 부분들이 또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한번 구체적으로 좀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 주셨는데 이따가 우리 최정석 교수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이따 답변을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두 분 정도 더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야구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전 마하라정보 포럼의 양금아입니다. 저도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20페이지에 보시면 목표 11번의 도시가 있어요. 여기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에 대한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공동체는 어디 갔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이곳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성적인 평가를 정량적인 평가로 지표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세부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표 11번 도시에서 목표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인데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해서 표현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견이신데요. 이따 이 부분도 역시 최정숙 교수님 오늘 이렇게 플로어에서 막 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네, 이따 답신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있으세요? 네, 뒤쪽에서 먼저 손을 드셔서 네, 소개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세요. 대전 환경교육센터 송송이라고 하고요. 19쪽에 있는 목표 6번 환경에 물순환 개선 수치원 저감이 수생태계 관광성 제고라고 세부 목표가 되어 있는데 지표에는 물순환 큰 소리로 다시 한 번만 좀 해주실래요? 잘 안 들렸어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19페이지 목표 6번입니다. 건강으로 쾌적한 물 관리에서 두 번째 세부 목표 물순환 개선 이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지표에는 관련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좀 지표가 세워졌으면 좋지 않을까. 대전이 또 물순환 선도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빗물 이용 시설이 있는 배수 기반 마을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고 투수성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들리시나요? 네. 그리고 목표 11번에서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비용 확대에서도 전기차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표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표를 좀 구체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업 제한을 넣어주셨는데 목표별로 첫 번째 아까 예시로도 나와 있던 정크아트 환경공원을 넣으셨잖아요. 복지 구조 방식이라는 건 되게 좋은데 사실 정크아트라는 것이 다른 시도는 지자체에서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또 요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려가 있는 사업 제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너무 여러 가지 해주셔가지고 아마 답신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지금 그럴 텐데요. 이따가 조금 나눠서 답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교육센터 송송희 선생님께서는 6번, 11번 지표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사업으로 이렇게 정책 사업으로 제안해 주셨던 것 중에 정크아트에 대한 문제점들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이따가 이 부분도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분만 더 듣고 답변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한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계속 손 들어주셨는데 네, 소개도 해주세요. 네, 전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실장 한승모입니다. 글씨가 안 보여서 좀 앉아서 좀 할게요. 일단은 이용구 과장님이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면 사실 이제 지방정부의 할 일로 봤을 때는 이행계획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행계획에서는 그동안 이제 몇 개 시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기존 업무를 그냥 해당 목표별로 그냥 가져오는데 지속가능 발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통합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존 업무를 조금이라도 방향성을 바꾼 거를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향후 진행되길 기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정석 교수님이 그런 32쪽에 사업 제안 해주신 부분은 특별한 것 같아요. 여러 통합적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사업 제안을 해주셨고, 총괄 자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전 행정 검토표도 제가 여지껏 본 것 중에 가장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이 들고요. 근데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 해서 계속 이제 이것저것 계속 담다 보면 많아지는데. 그렇게 많아지는 건 기본적으로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그래도 여기다 다 넣으려고는 하지 말고 좀 경제적 우위에 있지 않은 것들 그래서 좀 소외되지 않는 거 아까 취약계층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바람직한데 이제 한 가지 하나 그 중에 한번 10번에는 차별 없는 문화 서비스를 제도하겠다는데 그 차별 없는 부분을 좀 강조한 지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성적이든 지역이든 아니면은 그 연령별이든 장애인이든 그런 그 문화 서비스 그런 지표가 일단 필요할 것 같고 시민 참여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7번에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있다면 시민들은 시민 햇볕 발전의 발전량으로 하겠다든가 그다음에 13번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으면 지금 대전에서 에코바이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에코바이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 참여 지표들도 같이 연동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좀 새로운 부분이 이제 이행 계획들을 세울 때 기존 사업을 이 지표에 끼워 맞추기식이 아니라 좀 변화한 그런 이제 사업들을 좀 실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제안해 주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검토해서 추진할 부분들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부분은 일단 우리 이용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 또 7번 저도 문화 서비스와 관련한 부분들 차별 없는이라고 했는데 또 사업으로는 문화 서비스 향상의 날 추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날 이런 거 정하는 거 상당히 요새 지양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제안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저도 더합니다. 그래서 일단 플로우가 너무 뜨거워서 아까 답변을 저도 하나 딱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 제가 집에 가면은 막 계속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아니 1번부터 17번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다 말씀을 하셨는데 최정석 교수님이 도시계획 전문가거든요. 근데 왜 그 도시계획의 지표는 한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요. 다른 것들은 한 3개씩인데 왜 불공평하게 본인의 전문 도시 파트는 지표를 10개나 만들었냐? 그게 제일 참 안 온 것 같아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은 이제 요거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각 지표별로 이제 조금씩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또 코멘트 할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들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용규 과장님께서 또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 짧게 좀 코멘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세요? 장문철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일리가 있고요. 근데 이제 도시를 뛰다 보니까 좀 부각시키다 보니까 이제 들어왔습니다. 사실 도시 일본 내용은 또 다른 분야로 가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표는 계속 얘기하셔도 열흘 동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그러냐면은 뭘 보면은 그거를 대표하는 지표를 찾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잘 사는지
GMP 불만 많으시잖아요. 인당 GMP. 그런 막 개발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걸 다 받으면은 200개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인가요? 어디가 너무 많아서 막 한 5배쯤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 한 200개 넘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실질적으로 못 쓰고요. 경기도가 120 몇 개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욕심 나가지고 한 거죠. 의견을 다 받다 보니까 120 몇 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써보니까 불필요해가지고 이제 다 치는 작업을 하는데 한국 SDG의 최대의 나쁜 점이 지표입니다. 우리 지표를 만들기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부는 꼭 아주 쫌쟁이 같잖아요. 그냥 모든 거를 지표까지 만든다. 실제로 목표만 만들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얼마큼 잘 됐나를 보려고 보니까 자꾸 지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즉 목표와 수단이 전치가 된 겁니다. 지금은 지표만 다 지표만 관심 있으세요. 목표는 아무도 관심 없으세요. 그래서 지표는 저희들이 1000개를 만들어도 불만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한국보다 그다음에 대도시보다 훨씬 여러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낮다고 하는 도시들이 SDG 지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몇 개 안 돼요. 이 사람들 목표만 얘기해놓고 지표는 안 하잖아요. 여기 측정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 본문에서 실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지표는 그래서 지표는 계속 수정하셔도 돼요. 수정하셔도 됩니다. 이게 유엔하고 국가 유엔 대전 이게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지표 가지고 비교하지 않거든요. 지표는 뭐 어떤 지표, 유엔 지표는 어떤데 뭐 이렇게 안 하니까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지표는 그냥 우리가 일을 잘했는 못했나를 평가하는 모니터링에 위한 것이지 그것이 과연 SDG의 기본적인 그 틀에 맞는가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SDG라는 거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수단이자 과정입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이 굉장히 잘못된 용어라는 것은 용어가 목표이자 수단이고 과정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말하면 영원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틀을 하셨으니까 나중에는 시민단체하고 협의해서 그 다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대전 시장님한테 이제 막 협박을 해야 하잖아. 이것 좀 하시죠. 그래서 그런 시민 지표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표는 평가형 지표라고 보면 돼요. 우리 대전이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보고서 시장님 압박면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뭐 여성 5급 공무원 비율 되게 낮잖아요. 좀 더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5번 얘기하는데 5번 요거는 제 목표하고 지표하고 같은 것은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쪽에서 따다오다가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 세부 목표는 요 말이 아니고 세부 다른 말입니다. 나머지는 지표 말씀해주시면 다 맞으니까 제가 그 유튜브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보고서 그 해당 지표 만드신 분들한테 유튜브 보여주시고 그 의견을 좀 써서 다음번에 지표 수정 작업을 할 때 반영을 하고 저희가 그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표는 노벨상 10개 받은 사람 10명 불러도 만족 못 하실 겁니다. 네. 어쨌든 지표는 관리하기 위한 지표들이어서 사실상 이 목표들을 어떻게 수립할 건가 하는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 주셨던 의견들은 조금 그 연구하셨던 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수정하고 또 보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구 과장님 이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옵니다. 나와요? 네. 그 시에 주문하는 게 용역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그러므로 듣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단 저희 시에서 일단 그때까지 했으니까 선도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이경호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정량 지표가 안 나오는 것은 정성 지표, 또 수험 사료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끌어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일단은 열심히 해서 이 용역 보고서가 큰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플로어에서 주셨던 질문들에 그래도 짤막하게 또 답변들을 드리긴 했는데요. 혹시 그 꼭 질문을 하고 가야 되겠다, 아니면 이 의견은 좀 제안하고 싶다 하는 분 더 계실까요? 네, 없어서 다행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긴 시간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그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안 하셨던 토론자분들 그 또 각 분야별로 들었던 좀 내용들 중에서 짤막하게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 삼아서 이야기하시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최계순 의원님부터 한번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말씀이라기보다 어쨌든 오늘 나온 이런 것이 저는 좀 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시 안에서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책화되고 또 그 시책화가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실제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그런 정책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촉진자로서 또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대전의 녹색환경지원센터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녹색환경지원센터니까 좀 이런 녹색사회 전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 부분에 시와 또 환경부와 함께 저도 촉진자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제가 한 가지 조금 이렇게 오늘 토의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조금 우리가 이렇게 녹색 사회로 전환시키고 그런 사회로 탄소 중립 사회로 가려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 시스템을 도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전환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고 또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의 전환, 사람이 중심이다 보니까 결국 이게 또 교육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이게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유아, 유치, 초등 이런데 환경 교육을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에 이 지속 가능 발전 쪽에 또 교육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대전의 환경교육센터도 올해 출범했는데 이런 이제 지속 가능 발전 쪽에서도 이제 교육 부분은 거의 환경 교육이나 이런 녹색 교육이나 소비자 교육 이런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세부 목표 중에 하나로 조금 우리가 담아야 결국 우리 대전시가 지속 가능한 사회, 녹색 사회의 전환, 탄소 중립의 사회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발주자분은 아까 답변하면서 한 걸로 마무리해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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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탄소 중립 화제가 올라오면서 도시 전환이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도시 전환이라는 게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시민들한테 명료하게 보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 지표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하고 새롭게 개발되고 이렇게 보완하는 과정들을 꽤 오랜 기간 거쳐오다가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문가가 체계화하는 거는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각 영역별로 분과 체계로 조직을 개편해서 분과에서 실천 사업들을 같이 논의하고 지표의 보완이나 수정들을 논의하는 과정들 거치면 시민 참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지표들이 개발되고 기존의 지표들이 보완되는 과정들을 또 정점을 찍는 일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본격적인 시작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많이 좀 함께 만들어가야 될 그런 과제들을 이렇게 오늘 받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들인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 해주셔서 힘이 되고요. 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도 그 중심에서 열심히 함께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